방시혁의 분노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상식을 외치던 혁신가와 작전주의 그림자 사이에서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식 단상에 오른 방시혁 의장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꿈이 아닌 분노라고 정의했다. 그는 음악산업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분노했고 그 분노가 소명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그를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시대의 혁신가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2026년의 시점에서 되돌아본 그의 분노는 공허하다. 아니, 어쩌면 그 분노는 선택적이었으며 그가 외치던 상식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의심의 진원지는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가 생존의 기로에 섰던 2015년 기업 사냥꾼들이 판을 치던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와의 석연치 않은 거래다. 1. 불합리에 분노한다던 그는 왜 기업 사냥꾼과 손을 잡았나? 방 의장은 축사에서 음악산업의 악습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빅히트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 그가 손을 잡은 대상은 건실한 투자자가 아닌 주가 조작과 횡령 전력이 있는 기업 사냥꾼 김준범과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였다. 자본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작전 세력이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방식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가장 큰 부조리 중 하나다. 방시혁 의장이 진정으로 산업의 투명성과 상식을 중시했다면 과연 그들의 자금을 수혈받는 것이 타당했는가? 그가 말한 최선이 아닌 차선에 대한 분노는 왜 자신의 회사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그가 축사에서 강조한 타협하지 않는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60억 원의 미스터리. 방 의장은 나의 행복이 상식에 기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시그널 엔터가 빅히트 전환 사채 시비 60억 원에 대한 주식 전환 권리를 포기하고 원금만 회수한 사건은 자본시장의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당시 빅히트의 기업 가치는 폭등 중이었고 권리를 행사했다면 수백억 원, 아니 훗날 수조 원의 가치가 될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이 눈앞에 확정된 이익 수백억 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검은 거래 혹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만약 방시혁 의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모종의 약속을 했거나 김준범 측의 주가, 부양방탄 테마주 활용을 묵인하는 대가로 지분을 지켜낸 것이라면 이는 그가 그토록 혐오한다던 부도덕한 사람들이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자신의 회사를 방조한 셈이 된다. 3. 개미들의 피땀 눈물 위에 세워진 제국. 방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고객인 팬들과 젊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성공 신화를 믿고 시그널 엔터에 투자했던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결혼 자금과 노후 자금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다. 시그널 엔터는 방탄 테마주로 개미들을 유혹했고 빅히트와의 관계가 정리되자마자 처참하게 몰락했다. 빅히트는 이후 승승장구하여 코스피에 상장하고 엔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밑거름이 되었던 시기 작전주에 휘말려 희생된 개미들의 절규에 대해 방시혁 의장은 철저히 침묵했다. 자신의 아티스트와 팬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는 그토록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연루된 혹은 이용당한 머니게임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일말의 도의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가? 이것이 그가 말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의 모습인가? 4. 묘비명에 적힐 좋은 사람의 자격. 방시혁 의장은 묘비에 불만 많던 방시혁 행복하게 살다 좋은 사람으로 축복받으며 눈감음이라고 적히길 원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비극 위에 서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사람이다. 방탄소년단의 기적 같은 성공은 아티스트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 덕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담아내는 기업 하이브의 뿌리 한 구석에는 시그널 엔터라는 작전 세력의 흔적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투자자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지금이라도 방시혁 의장은 2019년에 자신에게 대답해야 한다. 김준범과의 거래는 정말 상식적이었는가? 당신이 말한 정의와 분노는 당신의 이익 앞에서도 유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레터릭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진정한 혁신가는 과거의 어둠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마저 직시하고 청산할 때 완성된다.